지수사계는 유순한 땅 아래에 강건한 물이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산천인이 제시하는 그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주역 열쇠 이제 강의 관련해서 이 산천인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천인이 좀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동영상이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천인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간단한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산천인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산천인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동굴 속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물. 또 산천인은 이런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 여기 구이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나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 또 산천인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백범 김구 선생. 구이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에 나가고 일제치하에서 우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백범 김구 선생.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지수사계의 이미지 속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군사 또는 장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우리 민족의 서성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계명 관련해서 산천인이 이제 주역 열쇠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은 이순신 장군 같은 군사 또는 서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수사계는 유순한 땅 아래에 강건한 물구덩이가 있는 모습이며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왜군이 이끄는 수백 척의 전선을 고작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상대하면서도 생적사, 사적생의 각오로 모두 격파하는 장면이 연상되며 이순신 장군이 하부의 강건하며 귀한 양인 구이라면 외거의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는 상부의 유순한 어머의 무리에 해당하고 물구덩이 속의 물고기처럼 강건하며 귀한 양인 구이가 괴수 주인공으로 돋보이며 몸매한 어머의 무리들 속에서 강건하며 귀한 양효인 구이가 이순신 장군처럼 활약을 펼치는 모습에서 군사를 의미하는 살아남은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이며 지수사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 정말 명문입니다. 제가 적었지만. 다음으로 지수사계의 시절에 딱 맞는 처세는 무엇일까요? 답은 개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수사계의 시절에 딱 맞는 처세.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는 지수사계의 시절. 개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산은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리라. 산은 올바르게 해야 하니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지휘관은 장인,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장인. 지휘를 전쟁에서 지휘는 무관이 해야 됩니다. 문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 전문가. 주역 강의는 전문가 이 산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하고 허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사와 관련해서 이제 산천이 이제 주인 열쇠 본문에서 또 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주사계에서는 그 군사 또는 지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계의 시절에 딱 맞는 서세를 개사에서는 사정인이 장인기를 무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설명드리면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효사, 구이는 이제 이 주사계의 주인공효가 되겠습니다. 어미 무리 속에서 하나뿐인 양효. 예. 이 주사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산천인이 이 효사 원문뿐만 아니라 주인열쇠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그러면 효사 원문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이는 제사하여 중할세 길코 무고하니 왕 삼승명이로다. 구이는 군사의 가운데에 있어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니 왕이 3번 상을 하사하는 명을 주었다. 이 상을 받는 그런 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천인의 이제 주인열쇠 본문 중에서 여기서 제사 중길 무고는 군사가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어미로만 꽉 찬 세상에서 하나뿐인 양효인 구이는 하보의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서 몽매한 무리를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순신 장군 예. 또한 괴사에서 언급한 그 주인공이면서 질사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필자가 보았을 때 구이는 하부소승계의 가운데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초익이 받들고 육삼을 태우고 있으며 상부에는 응하는 자기의적인 유고가 있으며 주사 시절에 만나러 가서 해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영열쇠 본문 중에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이 주인공 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효들을 이제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사원.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부면장이라도 형하니라. 초육은 군사가 규율을 지켜 나아가니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형하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산천이는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갈 줄 알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산천이 이제 효사는 이제 이 주역의 초보자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진짜 주역책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게 이제 효사입니다. 전문가라 해도 이제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전문가라면 너무 정말 어려운 게 효사고 그렇지만은 이해를 하면 이제 또 너무 이게 또 효사 자체가 또 이제 가슴에 와닿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또 효사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효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효사의 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효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효사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효사는 이제 지수학에서 지금 주제가 뭡니까? 서성 또는 군사 또는 이제 지휘관. 우리 처해가 막 열심히 짓고 있네요. 예. 그 지휘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휘관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에 대해서 이제 이 효사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효사입니다. 그 주제를 세부적으로 계층별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육 같은 경우는 민중 레벨의 지휘관, 구위는 무관, 이순신 장군 같은 무관 레벨의 지휘관, 육삼은 도지사급의 지휘관, 육사는
문관.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이제 보좌하는 참모 또는 뭐 장관급의 그런 문관의 지휘관. 6호는 대통령급의 지휘관. 상륙은 원로급의 지휘관.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질서학계에서는 이제 그 지휘관에 대해서 뭐 이제 낮은 레벨에서 시작해서 높은 레벨까지 6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런 개념만 딱 잡혀 있으면 효사를 이제 딱 그런 개념을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원문을 읽으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 효사를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막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초륙이면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륙 같으면 이제 민중을 이제 담당하는 레벨의 이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그 지휘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륙은 사출유연이 부면 장이라도 효하니라. 초육은 군사가 규율을 지켜 나아가니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흉하니라. 그러니까 초육 그 민중 레벨의 그 이제 지휘관은 규율을 이제 잘 엄격하게 이제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지휘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급이면 이제 아무래도 좀 훈련이 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율을 잘 지키도록 이제 그 지휘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탁 되시죠, 근데 이제 효사가 이제 그런 이제 지휘관에 대해서 이제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이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원문을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상전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걸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에 원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원문이 안 된다고 끙끙대지 마시고 일단 그러면 상전을 읽어보시죠. 상전을 읽으면 원문에서 몰랐던 걸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상전. 상활 사출이 유린이 신류라면 흉년이라. 군사는 규율을 지켜나가야 하니 규율을 잃으면 흉활이라. 예,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산천인 이야기했듯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원문에서 몰랐던 걸 이제 상전에서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상전까지 읽었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역에서 이 자리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인지 올바른 자기의 짝이 있는지 이제 산천인이 명명하는데 그걸 정의정응법, 자기의 위치인지, 그 다음에 올바른 자기의 위치인지, 그 다음에 올바른 자기의 짝이 있는지, 정의정응법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왜 효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육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산천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의정응법을 하지 않아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니까 이제 산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육 같은 경우에는 엄으로서 이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상부에 자기 짝이 있는지 보면 여기 엄이니까 자기 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상부에는 또 자기 짝도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흉하다고 합니다. 착하더라도 흉하다. 흉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흉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효사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효사라는 것이 뭐냐? 이 주제를 세분화해서 등급별로 6개의 그 레벨, 낮은 레벨부터 해서 높은 레벨까지 그 주제를 이제 레벨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효사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잡혀 있어야 이제 효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육은 이제 그 정도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3. 63은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요? 63은 이제 도지사급 레벨. 이제 레벨의 이제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예. 63은 사옥여시면 흉하리라. 63은 군사가 혹 시체를 수리시키게 되면 흉하리라. 그러니까 63은 그러니까 경리 도지사급인데 이제
수레를 싣게 됐다 하면서 흉한다고 하는데 산천에는 이제 요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원군이 떠오릅니다. 구이를 보는 순간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육삼을 보는 순간 원균이 떠오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했을 때는 백전백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균이 우리나라 수군을 맡았을 때, 그 지휘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지. 여기서 이제 상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상전. 사홍여시면 대무공이라.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는다는 것은 크게 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그 정의정응법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통 이제 빠르게 하는 경우에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정의정응법 없이. 요거는 이제 6.3의 자리는 이렇게 양이 와야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3부의 자기 짝이 음이니까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짝도 없으니까 얼마나 흉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 시체를 이제 싣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급의 레벨은 이제 문관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문관의 레벨에서 이제 지휘하는 문관급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육사는 사자찬이 무고로다. 육사는 군사가 자촉으로 진을 치니 허물이 없도다. 여기서 이제 산천이는 이제 동양 고전을 워낙 많이 있어서 자촉으로 이제 진을 친다는 것은 수비적으로 공격 안 하고 이제 수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활 자차무구는 미실상이라. 자촉으로 진을 치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평상을 아직 읽지 않은 것이라. 산천인 정도면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정의정응법, 오늘은 이제 정의정응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육사는 보면 음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하부에 이제 자기 짝이 음이니까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지만 자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올바른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유고의 레벨은 이제 대통령급의 레벨. 뭐 이제 임진왜란 당시는 이제 인조가 이제 지휘관이죠. 인조급의 지휘관, 대통령급의 지휘관. 그 지휘관 같은 경우는 유고는 전유검이여든 이집언하니 무구리라. 장자술산이 제자여시하면 정이라도 흉하리라. 유고는 밭에 새가 있거든 잡는 것이 이로니 허물이 없으리라. 큰 아들이 군사를 거느릴 것이요 작은 아들은 시체를 싣게 되니 곱게 하더라도 흉함이 마땅하리라. 이 산천이는 이제 요 정도만 읽어도 이제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은 바로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뭐 밭에 새도 놓고 그 다음에 뭐 큰 아들 놓고 작은 아들 놓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산천이는 워낙 이제 주역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밭에 새가 있거든 잡는 것이 이롭다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유고는 인조라고 하면 이제 밭에 새는 바로 이제 구이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인재를 대통령급의 레벨에서는 이제 인재를 이제 등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뭐 지휘를 할 때 높은 자리가 대통령급의 지휘는 인재를 잘 뽑아서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새가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쓰는데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만약 이순신 장군을 쓰면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요, 원균을 쓰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정응법까지 해보면, 요 이제 유고는 올바른 자기의 이제 수화기제가 이제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로 본다면 이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지만은 요 밑에 자기 짝이 있는지 보면 구이가 이제 자기 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의 자리는 아니지만 자기 이제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다음에 상륙은 이제 원로급 레벨의 이제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원로급 레벨의 이제 지휘관을 보면 상륙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성가의 소임물령이니라. 상륙은 대군이 명을 내리니 나라를 열고 갑을 계승하며 소인을 쓰지 말지니라. 산천에 이해되지만 가면 상전까지 안 들고 있어요. 상전 상활 대군 유명은 이정공야여 소임물령은 필란방야이시라. 대군 유명은 공을 올바르게 하려는 것이요 소임물령은 반드시 나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위치의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잘 뽑아서 써야 됩니다. 예. 소인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지휘관은. 요거 이제 정의정언법으로 이제 살펴보면 음으로써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 이제 응하는 자기 짝이 있는지 보면 여기 음이지 않습니까? 음이니까 이제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올바른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드리면 산은 이순신장 같은 군사 또는 서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하나뿐인 귀한 양인 구이가 지주사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요. 지려봉이 아니고 질사입니다. 지주사 시절에 딱 맞는 처세를 교사에서는 사정이 장인길 무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효사에서 구이는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이는 제사 중길코 무고하니 왕 삼성명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상을 세 번 이제 명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천하동인께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열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